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십견에 대한 주제로 영상을 잠깐 남길 건데, 긴 영상은 아니고 짧게 끝날 겁니다. 안 그래도 이제 저희 단톡방이 오픈 채팅방에 제가 간단하게 이제 올릴까 하다가 여러 개 준비하다 보니까 그냥 이게 좀 계속 길어져서 이럴 거면 영상으로 좀 짧게 남기자 싶어가지고 영상으로 찍게 됐고, 도움이 조금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일단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보이시는 것처럼 50견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그리고 그 접근 방법으로 MET 기법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 중에서도 이제 PI랑 PIR, PFS, 그리고 구심성, 등장성, 수축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해보면 50견은 뭐 다른 말로 이제 동결견이라고도 하고, 잠시만요, 제가 쓰면서 해드릴게요. 동결견, 이게 이제 프로즌 숄더, 프로즌, 맞죠? 철자가 프로즌 숄더라고도 하고, 유착성 관절 낭염이라고도 합니다. 유착성 관절 낭염. 그리고 이게 아마 피막염이라고도 할 거예요. 유착성 피막염 이라고 할 겁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다 같은 말이고, 그 중에서도 이제 유착성 관절 낭염이라는 용어를 보면 이제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오른쪽이 이제 50견의 이제 그 관절 사진 보여주는 건데, 말 그대로 이제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그 관절낭이라는 조직에 어떤 이유로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염증이 생기고, 여기서 어떠한 이유라고 하는 건 이제 뭐 외상이 될 수도 있고, 어깨 주변에 어떤 건염, 뭐 이런 이유,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주변 인대나 힘줄이 유착이 되면서 관절 전체가 이제 굳어지게 되고, 동시에 통증 플러스 이제 운동 제한, 움직임 제한까지 만들어내고, 보통 능동, 수동 움직임의 제한이라고 하거든요. 능동이랑 수동적인 움직임의 제한을 만든다고 하고, 일단 50견은 그렇습니다. 그렇고, 이제 방금 근데 얘기했던 게 이제 외상이나 어깨 주변의 건염은 사실 좀 2차원적인 원인이고, 1차적인 원인은 그 1차적인 원인은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몇몇 가지 뭐 얘기를 이렇게 해보면 이제 자가 면역 질환 환자에게서 잘 생긴다고는 알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래도 일단 여기까지는 아마 다들 들어보시고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50견을 우리가 마주했을 때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에 대한, 또는 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이제 영상을 찍게 됐고, 그리고 단순히 뭐 어깨가 아프다고 뭐 팔 드는 게 힘들다고 다 50견은 아닙니다. 그냥 이제 제가 일을 할 때도 뭐 옛날에 50견이 있었어요, 저 지금 50견이래요 해서 상담을 와서 보면 50견은 아니고 그냥 어깨 충돌이나 뭐 회전근개 손상 때문에 뭐 이런 분들인데, 사실 50견은 좀 보긴 힘들고, 지금 제 회원 중에서도 정말 1%, 거의 1%, 2% 정도가 50견이고 그 외에는 50견이 잘 없거든요. 50견 외에 뭐 충돌 증후군이나 회전근개 손상 뭐 이렇게 그 차이점을 보자면, 50견이 물론 이게 뭐 통증기, 동결기, 해빙기 이렇게 세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움직임의 제한이 있거든요. 통증은 좀 떨어지더라도. 때문에 그 차이는 50견은 거의 모든 움직임에 ROM의 제한과 가동 범위의 제한과 통증이 동반된다면, 어깨 충돌이나 회전근개의 어떤 문제들은 특정한 각도에서 통증과 움직임이 제한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능동으로 할 때는 통증이 이제 수동으로 할 때는 또 괜찮을 때도 있고, 예를 들어서 충돌 증후군은 상완골 외전 시에 이제 90도에서 120도, 저 정도, 뭐 80도, 사진에서 보이는 거는 60도인가요? 아무튼 이 특정한 각도, 그냥 뭐 특정한 각도의 사이에서 통증이 심해서 어깨를 들기 힘들고, 이제 그 이상 올라갈 땐 괜찮거든요. 괜찮은 반면에 50견은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범위에서 그 이상의 범위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수동으로 하려고 해도 움직임에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50견은 이제 위에서 언급했듯이 관절에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육이 아니라 관절에, 일반적으로 뭐 근육을 늘려주는 스트레칭도 좋은데 물론 도움이 되겠죠. 근데 그 외로도 관절 자체의 ROM을 향상시켜주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는 거고, 오늘 이제 관절의 ROM과 근육의 길이를 같이 개선시켜주는 MET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지에 대해서 짧게 이제 볼 건데, 사실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거 외에도 요즘 정말 뭐 네이버나 유튜브에 검색하면 정말 잘 나와서 50견의 뭐 스트레칭, 50견 스트레칭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이거 항상 준비하면서 좀 찾아보거든요. 어떻게 하고 있나 보는데 찾기 힘들어가지고 조금 뭐 설명이나 이런 것도 조금 좀 애매해서 제가 그냥 조금 정리해서 저만의 그냥 방법으로 좀 알아듣기 쉽게 정리해서 일단 올릴까 싶어서 정리를 했고, 그 전에 일단 MET에 대한 내용을 조금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뭐 이것 때문에 영상을 찍는 겁니다. 50견은 근데 다들 알고 계셔가지고 MET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기 위해서 저희 그 오픈 채팅방에 보시면 그 이 업계에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그분들을 위해서 사실 이거 영상을 찍는 거고, 물론 이제 아시는 분들은 한번 그냥 짧게 보고 확인만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MET가 이제 옆에 써져 있는 머슬 에너지 테크닉이라고 쓰면서 좀 같이 말씀드릴게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근육의 에너지를 통해서 근육 또 뭐 인대성 구조물들을 부드럽게 이완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근육과 인대성 구조물을 이완하는 것 외에도 관절 가동 범위 향상에도 매우 적합한 방법입니다. 이건 이제 그 크레이그 리벤슨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고요. 타겟으로 하는 근육의 등척성 수축 후 이완시키는 방식으로, 이게 MET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자면, 잠깐만요, 이거 좀 줄이겠다. 다 커버리네. 타겟으로 하는 근육의 그 등척성 수축 후 이완 시키는 방식으로 이제 자가억제랑 상억제의 개념을 기반으로 하거든요. 개념을 기반으로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자가억제가 어떤 거냐면, 자가억제를 이제 AI라고 하거든요. 오토제닉 이니비션이라 하고, 이제 그 타겟으로 하는 근육의 최대한의 그 최대하 수축 후에 동일한 근육의 스트레칭이 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상호억제는 이게 아마 리시프로콜 이니비션인가 해서 RI라고 할 겁니다. RI 리시프로콜 이니비션 RI라고 하는 거. 이건 반대로 이제 반대쪽 근육의 스트레칭이 될 때를 얘기합니다. 반대쪽 근육의 스트레칭이 될 때. 자가억제와 상호억제. 이러한 자가억제와 상호억제는 이제 그 고유수용성 감각 아시죠? 고유수용성 감각 기관의 그 머슬 스핀들, 그 금방추랑 이제 DTO 골직원 기관의 이제 활성으로 인해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뭐 여기서 제가 더 나아가면 조금 이제 말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설명하고, MET는 이제 이런 거다, 그런 걸 아시면 되고, 사실 MET에도 되게 뭐 다양하거든요. 뭐가 되게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제가 몇 개만 이제 설명해 드릴 건데, 이제 이러한 MET 기법을 활용해서 이제 어깨 관절의 가동 범위를 확보해야 하는데, 우선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영상은 경관절의 회전 움직임에 대해서 공유를 할까 하고, 50견에 대해서 회전 움직임에 대해서 공유를 할까 하고,
어떤 방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하기보다는 그냥 하는 거 영상을 그냥 찍었어요. 잠시만요. 제가 일단 영상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거 제가 실제 그 오십견 회원님 사실 수업하는 걸 제가 이거 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지금 감기 몸살이 좀 오셔가지고 그분 못하고 그냥 제 지인입니다. 저 사람은 이제 그 오십견 회원은 아니에요. 제 지인입니다. 그분이 한 다다음 주쯤에 오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아쉬워요. 영상은 빨리 올려야 되겠고 원래 그분 대상으로 하려고 했는데 원래 하거든요. 오실 때마다 하는데 일단은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되고 이분은 정상인이 정상. 스파인 자세에서 이제 팔을 처음 이제 외전시키는데 이 각도도 이 위쪽으로 올렸죠. 근데 이게 올릴 외전 각도 자체를 불편해 하시는 분들은 반대로 아래쪽에서 각도를 좀 줄여서 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고 불편하지 않는 범위를 찾아서 하시면 됩니다. 외회전까지는 내회전 만들 거거든요. 그 자세에서 이제 외회전을 시키기 위해서 그 엔드필이라고 하는 그 끝범위, 그 끝 느낌이 있거든요. 딱 막히는 그 끝범위 쭉 내려갑니다. 그냥 팔에 힘을 뺀 상태에서 제가 억지로 내리는 건 아니고 딱 끝범위가 있어요. 여기서 딱 걸리는 거예요. 이까지 내려가요. 그리고 이제 그 끝범위에서 통증이 있는 범위는 안 돼요. 이 사람이 뭐 통증을 느끼는 범위는 아니고 아마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조금씩 내리다 보면 딱 걸리는 부위가 있어요. 통증이 있는 건 아니고 그 끝범위에서 살짝만 이제 그냥 돌아오고 너무 그 불편한 부위에서는 하지 말고 그 부위에서 이제 등척성 수축을 진행하는데 아까 얘기했죠. 그 등척성 수축 후 이완 등척성 수축을 진행하는데 이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고객이 이제 그 회원이 관절의 움직임이 제한이 나타난 쪽에 반대 방향으로 저항을 주고 또는 본인 이제 그 우리가 제한 있는 방향으로 힘의 저항을 주는 것을 다이렉트 액션이라고 그래요. 직접적 작용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와는 반대로 이제 인다이렉트 매뉴어블이라고 해서 간접적 기법이라고도 있는데 이제 그 반대쪽 그 반대로 하는 걸 이제 간접적 기법이라고 하는데 잠깐만 제가 적어 드릴게요. 이거 동영상은 잠깐 내려놓고 저기 왜 이게 보시면 제가 지금 위에서 이렇게 누르고 이제 이분은 이제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힘을 줘서 이제 서로 저항하는 거거든요. 그 방식이 있고 제가 반대로 밑에서 위로 올리고 이분이 이제 위에서 밑으로 내리는 방식이 있어요. 그거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방향을 바꾸는 거죠. 관절의 움직임이 제한이 나타나는 쪽에 반대 방향으로 저항. 고객이 그렇고 내가 이게 실험자라고 하긴 그렇고 일단 내가 선생님들이 하는 사람들이 제한이 있는 방향으로 힘의 저항을 준다. 이게 이제 다이렉트 액션입니다. 다이렉트 액션이고 이제 인다이렉트 매너 이거 맞나? 간접적 기법? 이게 반대예요. 그와의 반대. 이거 명칭만 조금 알고 갑시다. 그와의 반대고 이해하셨죠? 이거 두 가지 다 목적은 같아요. 두 가지 다. 약간의 차이는 있긴 한데 두 가지 다 목적은 같습니다. 등척성 수축 후에 이제 관절과 근육의 ROM 또 그 새로운 제한되는 장벽을 얻기 위함이라고 하거든요. 두 가지 다 목적은 같은데 영상에서 일단 나오는 거는 다이렉트 액션입니다.
맞죠? 반대 방향, 제한 있는 쪽에 반대 방향으로 고객이 이제 밀기 때문에 이건 다이렉트 액션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그 카렐 레빗 선생님의 그 포스티소메트릭 릴렉세이션 메소스, 즉 PIR 방법이라고도 하거든요. 등척성 수축이만 이게 PIR 방법이라고 하거든요. PIR. 제가 아까 잠깐만 좀 위에 건 좀 지울게요. 이게 이제 PIR 방법이래요. 등척성 수축 후 이완, 이거를 PIR 이렇게 얘기. 포스티소메트릭 릴렉세이션 메소스. 말 그대로 그냥 등척성 수축이기 때문에 진행하실 때 이게 좀 중요한 게 등척성 수축, 그 근육의 길이가 변화가 없을 때 고객의 힘과 이 그 회원의 힘과 저의 힘의 값이 동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실 때 잠깐만 볼까요? 너무 영상을 안 봤는데 여기서 이제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잠깐만 범위를 찾는 거예요. 핸드필이 느껴지는 범위를 술술술술 털어서 찾아서 딱 걸렸어요. 여기서 이제 힘을 주고 이제 제가 저항하는 거죠. 서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이제 회원님 이제 큐잉을 할 때 회원님의 힘이 100%라고 가정하였을 때 그 중에서 10%에서 20%의 정도의 힘으로 저를 밀어주세요라고 한다면 이제 그 힘에 동일하게 제가 저항을 하면 됩니다. 이제 그 이유가 그 생리학적과 이제 신경학적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제 주동근이랑 기랑근의 상호억제, 그거랑 아까 상호억제 말씀드렸죠. 그거랑 이제 주동근의 수축 후 이완 그 자가억제를 위해서 그렇게 등척성 수축을 딱 잘 잡아서 서로 힘이 같아야 됩니다. 또 그리고 이제 이 등척성 수축할 때 나중에 제가 짧게 정리를 해드릴 건데 고객은 이 회원은 이제 호흡을 들이마시고 숨을 참은 상태에서 진행하고 수축이 끝난 후에 호흡을 뱉으면서 이완을 진행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거든요. 쭉 수축하고 숨 참고 있다가 이제 힘을 쭉 빼고 호흡 뱉으면서 범위가 조금씩 내려갑니다. 새로운 장벽을 더 늘리는 거죠. ROM을 더 확보하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막 확 내려가진 않아요. 50견에도 확 내려가진 않아요. 저렇게 찾는 거고, 마찬가지 일단 그 고객이 등척성 수축을 진행할 때 있어서 불편한 통증이 느껴지면 일단 범위를 줄여서 하든지 힘의 강도를 낮춰야 됩니다. 낮출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등척성 수축 같은 경우는 10초 정도 수축한 뒤에 ROM을 늘려가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제한 부위로 넘어가고 거기서 동일하게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일단 그 위 동작을 진행할 때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제가 써드릴게요. 이렇게 그냥 진행을 해요. 이게 다예요. 이렇게 해서 좀 호흡 후 뱉으면서 새로운 건 이제 ROM도 확보했다가 여기서 이제 다시 진행하는데 일단 여기서 끝낸 거고. 잠깐만요. 제가 저 동작 설명을 제대로 안 했는데 잠시만요. 이 동작에서 일단 지금 외회전 각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오른손으로 제가 지금 어깨 여기 딱 고정시켜 놨죠. 자세가 절대 틀어지면 안 됩니다.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릴 건데 자세가 틀어지면 안 돼요. 어깨 딱 고정한 상태에서 딱 경관자리 외회전의 움직임만 주는 겁니다. 외회전의 움직임 이거 하고 내회전은 똑같아요. 그냥 움직임만 반대로 바뀌는 겁니다. 마찬가지 어깨가 들리지 않게 왼손으로 딱 어깨 잡은 상태에서 똑같이 힘 빼고 줄줄 힘 털어서 딱 제한되는 곳 가가지고 거기서 등척성 수축을 진행하고 그리고 그게 끝나면 조금씩 가동 범위를 늘려가고 내려갔다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 중요한 부분 제가 정리해 드릴 건 다 했어요. 이제 보셨죠? 저렇게 하는 거고 제가 중요한 부분 정리를 해드리자면 가동 범위나 이제 장력을 일으킬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편한 통증이 있는 건 주의하기.
그리고 고객이 이제 힘을 저항할 때나 고객이 이제 제가 줄 때나 이제 회원이 힘을 줄 때 급격하게 힘을 주는 건 안 됩니다. 통증이 있어요. 오십견 회원님들 특히 갑자기 확 힘을 확 주려고 하면 아프거든요. 천천히 회원님의 100%라고 쳤을 때 10에서 20% 살짝 천천히 한번 줘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그 힘에 맞춰서 제가 저항을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수축 과정에서 정확한 자세. 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 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제가 볼 때. 정확한 자세를 유지하는 게. 이게 왜 그러냐면 극소적으로 힘을 주기 위해서 이게 되게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원하는 타겟에 이제 극소적으로 힘을 주지 않고 막 자세가 틀어지는 분들이 많아요. 자세가 틀어지면 그게 이제 저희가 이제 타겟으로 하는 근육의 등척성이 일어난다면 타겟으로 하는 근육 외에 등척 수축이 일어나면 효과를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자세 딱 정확하게 유지하고 아까 어깨에 딱 받쳐주고 타겟으로 하는 근육에만 딱 그 힘을 줘서 회원님한테 이제 10% 20% 딱 그 힘만 주는 거죠. 그 움직임만 딱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다이렉트 액션 직접적 작용을 이용하였는데 반대로 아까 얘기했던 인다이렉트 매뉴어블이라는 간접적 기법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다이렉트 액션이 앞에서 이제 얘기했던 PIR 기법이라고 하고 인다이렉트 매뉴어블 이제 RI 기법이라고도 하는데 여러 이제 정보의학 전문가들이 주장했던 내용은 과긴장성 근육을 정상화시키는데 제가 책에서 봤는데 PIRI 기법이 RI 기법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라고 제가 책에서 봤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영상에서 PIR 기법을 사용한 거고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경관절의 내회전과 외회전의 움직임에서 MET를 좀 적용을 했는데 이때 상완골의 내회전근과 외회전근 관련된 근육을 타겟으로 하기도 하지만 예를 들면 경관절 내회전근의 이제 견갑하근이나 흉근, 대원근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근육들이 신장도 이끌어내긴 하지만 이완도 이끌어내긴 하지만 오십견 같은 경우는 아까도 이제 배웠지만 근육의 문제 플러스 사실 관절낭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특정 어떤 근육보다 어깨 관절 자체에 대한 움직임의 제한 장벽을 늘리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적용을 했고 근육은 제가 특정하게 얘기를 안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앞에서 설명한 방식을 변형시킨 방법에 이제 PFS라고 있습니다. PFS. 이제 딱 여기까지만 제가 얘기하고 마무리할 건데 PFS가 포스트 패실리케이션 스트레치 거야 아마 포스트 패실리케이션 스트레치입니다. 이거 이제 얀다 선생님의 이제 촉진후 신장 기법이라고 하는 건데 촉진후 신장 기법. 이 방식은 앞에서 설명한 이제 PIR 방식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으로는 이제 수축하는 지점이 잠깐만요. 이거 제가 또 이거 이 두 가지 차이를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수축하는 지점이 이제 최대 신전 후 엔드필이 느껴지는 지점이 아니라 PFS는 그 중간 지점에서 실시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이거 이제 힘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100%에서 10% 20%의 힘으로 이제 저항을 한다면 PFS 같은 경우는 중간 지점에서 하기 때문에 최대의 힘으로 사용하고 그렇게 10초 이제 수축하고 나서 휴식할 때 PIR과 다르게 빠른 신장을 통해서 안 써놨네. 여기는 좀 특이사항이 빠른 신장을 통해서 ROM을 확보해 갑니다.
그 자세로 이제 10초, 20초 정도 휴식을 또 취한 후에 이 과정을 3번에서 5번 반복하거든요. 이제 이게 또 책에서 이제 봤던 게, PIR 방식은, 접근법은 고객의 상태가 이제 급성기나 만성기일 때 좀 적절하고, 이게 이제 얀다의 이제 PFS는 반대로 만성으로 근 단축이 심한 고객한테 적절하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상황에 잘 적응, 그 상황에 맞게 잘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네, 여기까지 잘 이해되셨죠? 이제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영상 마무리할 건데, 이거 사실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뭐 MET의 PIR 즉 등척성 수축 후 이완 방식 또는 그 방금 얘기했던 PFS 방식보다 개인적으로 현장에서 더 자주 쓰는 방식인데, 잠시만요. 얘를 지워버리고 여기다 써야겠다. 더 자주 쓰는 방식인데, 그 구심성 등장성 수축 기법. 이 방식은 말 그대로 이제 고객이 주는 힘이 우리가 주는 힘보다 더 강하게 줘서 그 근육의 기시와 정지부가 가까워지는 수축이거든요. 구심성이니까. 이 방법이 그 근육의 긴장성 효과를 가져오고, 약화된 근육에 되게 유용합니다. 저는 이거 고객들한테 자주 적용하거든요. 회원님들한테. 적용하는 부위는 전거근을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실제로 해보면 효과가 되게 좋아요. 제가 이제 왜 전거근 인지가 안 되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어떤 운동할 때 뭐 월슬라이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운동할 때 있어서 뭐 자꾸 팔 어깨가 아프다든지 힘 잘 모르겠어요 말하면서 인지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이 방식을 사용하면 제가 지금까지 한 분들 다 느꼈었어요. 바로 그냥 인지가 바로 됐거든요. 활성이 바로 일어났거든요. 전거근의 기능이 일단 매우 떨어졌을 때 제가 이게 사용을 하고, 이 방식은 근데 사실 그 각 근육의 기능과 움직임을 이해하신다면 전거근 외에도 모든 근육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헬스장에서 특히 웨이트 할 때 또 많은 분들이 쓰고 있어요. 이 방식을. 혼자서 말고 같이 막 친구랑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다 쓰고 있어요. 그 방식을 알고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방식이 괜찮습니다. 이거 뭐 혹시나 모르시는 분은 한번 그 네이버에 검색하셔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이 전공을 정말 자주 쓰거든요. 효과가 되게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서. 일단은 끝으로 이제 앞에서 배웠던 이런 방식들, 오십견 고객 마주했을 때 이렇게 했던 방식들을 한번 적용해 보고, 그거 외에도 추가적으로 이제 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방식 플러스 뭐 또는 어깨 관절에 도움이 되는 뭐 움직임과 스트레칭 되게 많잖아요. 그 적절히 병행하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한 일단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